네 이름 써진 게 없었다고? 겹쳐서. 자, 과제에서 질문 있으시면. 저 200. 개념 원리? 자, 일단은 y는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뭐 k, k 뭐 이런 따위로 잡을 수 있지. y는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니까. k, k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이제 접한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뭐 크게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뭐 1, 2, 3, 4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x축하고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뭐 어느 상황이든 간에 일단은 공통점은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 의 절대값이나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나, 이게 이제 반지름 길이하고 이제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그림 보고지만 뭐 이해를 해보시면은, 자, 그래가지고 지금 중심이 k, k이다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뭐 절대값 k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중심이 k, k이고 반지름이 절대값 k니까, 자, x-k 제곱 더하기 y-k 제곱은 k 제곱. 자, 요렇게 일단 쓰고 시작할 수 있지.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누구랑 접한다? 자, 직선 3x-4y 더하기 12는 0하고 접한다. 요게 이제 단서지. 자, 접하는 원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접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k 값을 이제 구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두 원의 이제 중심. 그러니까 접하면은 뭐 다 똑같은 거야. 계속 쓰는 논리지.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자, 그 논리지, 그 논리. D랑 R이랑 같다. 자, 그 논리. 자, 그래가지고 중심이 k, k라서, 자, k, k라서 k, k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루트 x 앞에 개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 제곱분에 그다음 이제 k 이렇게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고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반지름인 절대값 k랑 같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절대값이니까 여기 안쪽에 좀 부호를 좀 바꿀게. 절대값이니까 k-12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하시면은 자 5배의 절대값 k.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양쪽에 절대값 들어가 있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인 거지.
그냥 자체로 서로 부호가 똑같거나 부호가 서로 반대 관계. 그러니까 한쪽만 부호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똑같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지. 두 가지 상황. 자, 그래서 이때는 k가 마이너스 3 나오고 이때는 k가 2 나오고. 자, 그래서 중심이 k, k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원의 중심이 두 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2, 2. 자,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자, 원의 중심이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이제 거리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가정하시면은 선분 ab 제곱이니까 루트 빠질 것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루트 빠진 형태인 거지. 그래서 25 더하기 25니까 자 50. 이런 식으로. 자, 또 있어.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랑 좀 비슷하게 오늘 나갈 진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남은 시간에 또 밀린 숙제 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검사를 안 하는데 다들 지금 밀렸을 것 같은데 지금 숙제 지금 지금 너도 더 해야지. 채용이 다시 좀 RPM 밀렸지. 좀 날려서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92페이지 할 차례 이제 원의 방정식 이제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끝나갔는데 이제. 자, 우리 앞쪽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거든. 직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한쪽에다가 실수배 이렇게 해가지고 덧셈으로 연결해서 쓰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 기억이 나셔야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의미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의미가 됐었어. 한쪽에다 실수배해서 덧셈으로 연결하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원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쓰는데 한쪽에다가 이제 실수배 K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덧셈으로 연결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원리가 같다고 보면 돼 이거하고. 원이 있고 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교점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 무수하게 많거든. 그래서 그 무수하게 많은 원들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쓰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지켜주면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왜냐면은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이게 뺄셈이 되셔가지고 2차항이 사라지거든, 2차항이. 그래서 2차항이 사라지면 1차식이 되기 때문에 1차식은 도형의 입장에서 원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K가 일단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바꿔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의미가 있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서로 뺄셈이지, 뺄셈. 그래서 이제 원끼리 이제 빼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지는데 뭐 얘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따로 외울. 두 번째 거는 뭐 아니 뭐 사실 첫 번째 것도 뭐 금방 한쪽에 뭐 실수배만 하면 되니까. 두 번째 식도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두 원끼리 뺀 거야, 뺀 거. 자, 두 원끼리 뺄셈을 한 것인데 자, 뺄셈을 하면서 차수가 1차식이 돼, 1차식.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1차식은
도형의 입장에서 100% 직선이거든, 직선. 자, 그래서 두 원끼리 서로 뺄셈을 해서 나오는 직선의 뜻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 자, 여기서 배우는 거가 두 가지가 다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서 읊어보면은, 자, 원을 결합을 시키는데 한쪽에다 실수배해서 덧셈으로 연결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뜻이 되고, 특히 두 원끼리 서로 뺄셈에서 나오는 직선의 뜻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뜻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요새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특히 이제 이 교점부터 교점까지 여기가 현이 되겠고, 현. 요게 이제 이쪽 원의 입장에서도 이쪽 원의 입장에서도 다 현이기 때문에 공통의 현이야, 공통의 현. 그래서 이제 공통현을 품고 있는 직선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 공통현의 방정식. 자, 뭐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면 1번. 자, 18번. 자,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어. 자, 그래가지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여기 내가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노란 선처럼 요런 애들 말하는 거야, 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서로 그냥 빼주시면 된다는 거야. 빼서 나오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빼서 2-ax 그다음에 6-2ay 플러스 8은 0.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를 이제 지난다 라는 말이 있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지나는 점이니까 이제 대입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지.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다음에 2 대입해서 12 마이너스 3의 플러스 8은 0. 이렇게. 그래서 뭐 계산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8이 0이라서 그래서 a가 6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은 19번. 자,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무수하게 많은데 그 많은 애들 중에 구체적으로 1,2를 지나는 원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실수배해서 덧셈으로 연결해서 작성하면 돼.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자, 실수배해서 덧셈으로 연결하고, 자, 근데 얘가 이제 1,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1하고 2를 대입해서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x에다 1, y에다 2. x에다 1, y에다 2. 자,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k 값을 찾으셔야 되겠네. 이제 k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k가 1 나오네. k가 1이라고 구했어. 자, 그래서 이제 1을 구했지. 그래서 이제 1을 이제 여기 k에다 넣어 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k에다 1이 들어가가지고 정리하면은 그게 답이야. 그게 이제 해당 원이야.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2를 지나는 원. 자, 결국에는 k에 1 들어가니까 둘이 그냥 덧셈을 하는 셈이냐, 덧셈을. 덧셈을 하는 셈이라서 마이너스 10x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자, 보통 답을 쓸 때 2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로 한번 약분해가지고 이제 써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 여기가 정답입니다. 알겠어? 자, 밑에 확인 체크 220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원의 교점과 0,2, 3,1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해당하는 원을 찾으셔야 되겠고, 역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실수배해서 덧셈으로 연결을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쪽 원의 방정식에 미지수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실수배 K를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미지수가 없는 쪽에다가 실수배해서 덧셈으로 연결하는 게 현명해.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자, 얘가 0,2라는 점하고 3,1을 지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식을 보시면은 미지수가 두 개, A하고 K라서 미지수가 두 개고 단수도 두 개. 자, 그래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0,2 x에다가 0 넣고 y에다 2 넣고, 그러면은 4 빼기 4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에다 0, y에다 2. 일단 이렇게 나네. 자, 이거 정리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3,1 지난다 대입해야 되겠지? 자, 3 넣고 1 넣고, 그래서 9 더하기 1이고 3의 2 빼기 2의 2. 그 다음에 9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8 더하기 16은 0.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개 적절히 이제 해서 연립해야 돼. 아이고. 요 식이네. 그래서 넘기고 뭐 4로 나누고 하시면은 a-k는 1이다. 요 식이네.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리해서, 자, 10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k.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가져와서 a-12k는 마이너스 10. 이거 이제 연립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해보니까 k가 1 나오고, 자, a가 그럼 2시겠네. 이렇게 되겠지. 자, 나머지는 생략할게.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A 자리에는 다 이제 1을 대입을 해주시고 K에는 이제 2를 대입해서 쫙 정리해가지고 해당 원의 저 넓이 구하시면 되겠지. 자, 한번 확인 체크 218번 해봅시다. 218번.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서로 뺄셈한 거 말하는 거야. 원끼리 뺀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뺐어. 맞아. 그래서 말뜻이 얘하고 요거하고 서로 수직이다. 그거 가지고 오케이 찾으라는 건데. 응? 근데 무슨 조건을 쓴 거야? 뭐 어떻게 수직? 아니야. 그 너가 헷갈렸어. 그거 아니야. 그거 그 비율 따지는 거는 평형 조건이고. 요 조건 수직 이거 다른 조건 써. 아니 물론 이렇게 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빼서 이렇게 놨지. 그래서 이 선하고 요 선하고 좀 수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앞쪽에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됐을 때 수직 조건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로 하면 편하다. x 앞에 계수끼리 곱하기 플러스 y 앞에 계수끼리 곱한 것의 합이 0이 돼. 그러니까 이제 요직선을 요 y까지 넘긴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랑 x 앞에 계수끼리 곱하기 플러스 y 앞에 계수끼리 곱한 것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접근하죠. 너 수직 조건, 우리 수직 조건. 얘랑 수직이라는 거 아니야? 수직 안 하지. 아니 여기 앞쪽에 빨리 외우셔야 돼. 이거 수직 이렇게 더 외워야 된다니까. 외워야 된다니까. 뭘 빼고 다시고 할 게 없어요. 이거 해봐 빨리 보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써놓은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물론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번거로우니까 요 개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펼쳐져 있을 때 수직 조건이 요거로 쓰면 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y까지 넘겨서 3x 빼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직선이랑 수직이다. 그래서 x 앞에 계수끼리 곱하고 플러스 y 앞에 계수끼리 곱한 것은 합이 0이다. 그러니까 요 개념 쓰고 이렇게 하시면 시우 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굳이 안 넘기셔도 되고. 찾았지? 이거 요 조건. 답은 맞아. 알겠지? 그냥 저렇게 하는 게 편할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앞쪽에서 현의 길이 구하는 거 해봤었는데 여기는 이제 공통현의 길이라는 것이 다를 뿐 어차피 현의 길이라서 여기서도 접근 방식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자, 그래서 20번 문제는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제 문제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정확한 위치까지 막 정확하게 막 안 그려도 괜찮아요. 그냥 막 그려 그냥. 그냥 교점 생기게 그냥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게 이제 공통현이 되고 공통현. 자, 피타고라스로 풀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자, 교점 하나랑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자, 요거로 이제 피타고라스 쓸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원 중에 하나의 원을 기준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 하나 기준 잡아서 풀 거거든.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심플한 게 좋으니까 요거 왼쪽 거 요거 가지고서 푸는 게 더 현명하겠네. 자, 그래서 이 원이 중심의 원점 반지름이 2인 원이 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반지름이 2가 되겠고 중심이 이제 0,0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현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된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셔야 되겠고, 자, 그거 배웠지? 자, 서로 뺄셈 하는 거라고 배웠지? 서로 뺄셈. 자, 서로 뺄셈을 하는 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제 빼셔가지고. 그래서 4x 더하기 4y는 4. 자, 그래서 넘기고 4로 약분하고 하면 되니까, 자,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중심인 0,0에서 너 직선까지 이제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자, 루트 x 앞의 개수제곱 플러스 y 앞의 개수제곱 더 루트 2분의 자, 그 다음에 해당 좌표 0, 0 대입하고 절대값이지.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1. 자, 그래서 요 거리가 지금 루트 2분의 1. 자, 따라오시나? 자, 다 했지?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자, 뒷변의 제곱인 4에서 자, 여기 루트 2분의 1을 제곱을 해서 자,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제 빼서 루트 씌우면 나머지 한 선분의 길이 그래서 루트 2분의 7 루트 2분의 루트 7 자,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14 자, 2분의 루트 14라고 하는 값이 이제 현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고 자, 답은 두 배로 써야 되니까 자, 정답은 자, 루트 14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야. 루트 14 이렇게. 아시겠나? 이렇게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해보고. 자, 요것도 뭐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래켜 준 거가 좀 상황이 다른 것일 뿐인데 공통현의 길이를 아래켜 줬네. 자, 공통현의 길이가 2라고 아래켜 줬어. 자, 그래서 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문제가 되겠고 뭐 얘도 다를 거 없어요. 뭐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지. 얘도 문제. 자, 그래서 원 하나 기준으로 잡아서 이 밑에 있는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제 루트 5인 원이라고 하자고. 자, 그래서 이제 현이 있고 수선의 발 내리고 연결해서 이제 피타고라스로. 자, 5니까 여기 이제 반지름 루트 5고.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2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요 길이가 1이라고 가르쳐 준 거지. 1. 요 길이가 1이라고 가르쳐 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길이도 알 수가 있지. 제곱 빼서 루트니까 2네. 요 길이가 2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자, 이 원의 중심인 0,0에서부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가 2로 떨어져야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원끼리 빼셔야겠네. 그래서 빼면은 4x-3y 플러스 A 플러스 5는 0.
자, 0,0에서 유직선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2가 돼야 돼. 2.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셔서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에 자, 0, 0 대입하고 절대가. 자, 요게 이제 2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래서 루트 25, 55 곱하기 2에서 10.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수 값을 하라고 했으니까 A를 5로 하면 되겠지. 정답이 5죠. 야, 한번 확인 체크 221번. 221. 얘랑 문제가 다르니까 여기 0,0이 아니고 이 문제는 얘네 둘로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기준 잡아.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얘가 얘라고 쳐. 이렇게 그러면 중심을 찾으려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쳐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돼. 고쳐 빨리 고쳐.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놓고 생각해. 그냥 원이한테 지금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이제 공통현이 생기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회발 내리고 교점 하나를 연결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풀게 되겠고, 그러니까 서로 뺏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모놈이고 사로 한번 약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로 풀어도 되고 이거로 풀어도 되고 뭘로 해도 돼. 아무거나 기준 잡고. 그러니까 뭐 얘를 기준으로 잡겠다. 그럼 얘가 2원이라고 생각하시고 2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치면 그 중심이 몇 컴마면 나올 거 아니야. 몇 컴마면. 그러니까 그리고 반지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떨 거야? 하고 자. 그래. 좋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고쳤는데 음수가 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음수가 원이 아니잖아. 얘를 고쳤구나. 이게 플러스 4로에 맞겠네. 플러스 4로 해서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하죠. 그래야지 이렇게 느껴져.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필요하잖아. 여기 4가 첨가돼야 되고 그럼 여기도 4를 첨가해야 되니까 4. 할 수 있어? 그래. 다 있네. 거의 다 있네. 아니 그래서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요 길이 알잖아. 요 길이 몇이야? 아니지 루트 2. 그래서 그게 현의 절반이고 2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 루트 2. 공통인 현의 길이. 자 그래서 1,2에서 얘까지 거리 공식 쓰시면 루트 뭐야? 루트 뭐분의 공식 까먹어서 여기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 이거 제곱의 합이잖아.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서 해당 좌표 1, 2를 대입하고 절대값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루트 2분의 2라서 유리의 루트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2 나온다. 루트 2 그러니까 그래서 2고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써보면 여기도 루트 2가 나와. 그래서 이제 2배를 해야 되니까 답이 2루트 2. 맞아. 유리화하시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으로 갑시다. 오늘 평행 이동까지만 하려고 해. 평행 이동. 그러니까 진도는 평행 이동까지. 자, 점의 평행 이동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서 점의 평행 이동과 점이 아닌 도형들의 평행 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여기 뭐 쉬워. 그냥 거의 뭐 산수라고 보시면 되고. 자 x, y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합시다. 자 평행이라는 거는 축에 평행하다는 거지. 축에 x축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 이 뜻이지. 자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자 x, y가 평행 이동되기 전이고 x-y-가 평행 이동된 후의 점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고 하시면은 이건 뭐 당연하죠. 여기 x 다시는 처음 평행 이동 전 x 좌표에다가 a만큼 더한 거랑 같지? 당연하죠. y 다시도 이제 처음 y 좌표에다가 b만큼 더한 거랑 같지. 뭐 관계가 이렇게 돼 이렇게. 자 물론 뭐 이 예시는 이제 뭐 양수인데 둘 다 뭐 물론 뭐 음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표기법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쓰면은 자 요렇게 써지면은 이것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런 뜻이야.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 이 뜻이야. 아니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평행 이동인데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말뜻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이제 적용할 때는 뭐 말 그대로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돼. 자 100쪽 가서 문제 보면은 점의 평행 이동 관련해서 자 100페이지 1-1번 자 이런 평행 이동이 있었대. 이런 평행 이동. 자 그래서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똑같은 평행 이동에 의하여서 마이너스 2,3을 옮겼더니 a, 2가 됐더래.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a하고 b의 값을 구해서 a-b의 값을 구하죠. 이게 문제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x가 x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x축으로 1만큼이다 이 뜻인 거지. x축으로 1만큼. 그다음 y축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자, x축으로 1만큼이니까 간단해. 자, x 좌표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오. 요 뜻인 거야.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값이 a이기 때문에 자, a 뭐 금방 나오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자,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하시오. 그러니까 3이었던 점이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말 그대로 빼기 b 해주시면 돼. 그래서 빼기 b 하면 평행이동된 점인데 그 점이 2가 됐다는 거지. 2가. 자, 그래서 이제 b가 1이라는 소리지. 자, 이제 요 소리 요 소리. 쉽지? 자, 그래서 이제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이러시면 그죠? 자, 2번도 해보면은 자, 5,-1이라는 점을 3,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1,-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자, 요게 이제 문제네. 자, 그래서 요 점이 요 점으로 갔다.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건지 한번 따져보면 x좌표가 5였던 게 3이 됐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마이너스 2만큼.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이 4가 됐으니까 y축으로는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을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좌표에서 2를 빼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5만큼이니까 y좌표는 5가 커지면 되지. 그래서 2 이러면 끝났죠. 알겠지? 쉽지 뭐 여기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자, 도형을 평행이동한다는 뜻은 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을 평행이동한다. 똑같이 평행이동한다. 이런 뜻으로 아시면 되겠고, 자, 그냥 도형 중에 하나로 포물선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 볼게. 자, 그리고 좀 요게 표현이 낯설 수가 있는데 좀 요렇게 쓰는 식이 있어. f 괄호하고 x, y는 0 요렇게 쓰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x, y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임의의 점을 잡아서 여기 x, y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점이 이제 평행 이동된 점이 여기라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자, 자, 그래서 이동된 후의 점을 x-, y-. 자, 이렇게. 저 다시 기호를 붙이는 거는 평행이동된 후의 점이다, 전과 다른 점이다라는 거를 구별짓는 용도라고 하시면 돼요. 구별짓는. 자, 그러니까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 도형을 그랬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야.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도형 위에 존재하는 점들 간의 관계식을 말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x-y- 간의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돼.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현재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다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되기 전과 후의 점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동되기 전에 x좌표에다 a를 더하는 게 x-가 되는 것이고, 이동되기 전에 y좌표에다 b를 더하는 게 이동된 후의 y좌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x, y 기준으로 넘겨서 정리해보시면 x는 x-a, y는 y-b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붙이시면은
여기 있는 xy랑 이 도형의 방정식이 xy가 똑같은 xy거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제 각각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서 쓰면은 f에 x-a, y-b는 0.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고,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다시 기호는 그냥 구별 짓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떼주게 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평행 이동된 후에, 자, 도형의 방정식이 돼, 저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자, 요런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다. 자,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자 x 자리에 x 빼기 a, y 자리에 y 빼기 b, 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하고 좀 달라니까 반대로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자, 101쪽 가서 걸어봅시다. 자, 101쪽에 2번 문제 해보면은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 이동, 이 똑같은 평행 이동에 의하여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시키면은 얘가 된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의 값을 찾아서 A 플러스 B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네. 자, 먼저 이제 평행 이동 공류부터 이제 파악하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로 됐으니까 x좌표가 2가 커졌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했어. 자, 그지? 그 다음에 y좌표가 4였던 게 1이 됐으니까 3이 작아졌으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네. 자,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을 이 직선한테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점하고 다른 거야. 자, x축으로 이만큼 하면은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아니야, 플러스. x 마이너스 2야. 반대로 하셔야 돼, 반대. 이렇게. 자, 마이너스 하고 y 자리에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라서 y 빼기 3 이렇게 쓰면 안 돼. 반대로 쓰셔야 돼. y 자리에 y 플러스 3 이렇게 써야 돼. y 플러스 3. 자, 이렇게 써야죠. 도형은 반대. 자, 그래서 정리해서 3x 마이너스 y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평행 이동된 후에 완성된 직선이고 얘네 둘이 이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a가 3, b가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다들 이해 잘 가시나? 밑에 확인 체크 한 개만 더 연습해볼까? 자. 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시면은 해당 그 평행 이동한 직선이 1, 마이너스 4를 지난대.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상수 k 값을 구하죠. 자,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자리에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x 빼기 1.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y 자리에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y 플러스 2. 자, 요게 이제 평행 이동. 자, 지금 뭐 굳이 뭐 다 정리할 필요도 없겠다. 자, 얘가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1하고 마이너스 4 대입해서 맞아 떨어지셔야 되겠네. 그래서 1 집어넣어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4 들어가서 6 플러스 k가 0이니까 자, k가 마이너스 6이 돼요. 마이너스 6. 자, 이해 가시나? 자, 다음 페이지.
3-1번. 자, 포물선.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는데 얘를 x축으로는 p만큼 y축으로는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 자, 그러시면은 평행 이동한 자, 그 포물선의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 꼭지점이 x축 위에 존재하게 된대.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 p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문제고. 자, 꼭지점이 x축 위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꼭지점의 y 좌표가 0이다 이 소린 거지. 꼭지점의 y 좌표가 0이다 이 소리지. 자, 지금은 꼭지점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식을 다 볼 필요가 없고 꼭지점만 찾으시면 돼. 꼭지점에만 집중을 하면 돼. 자, 포물선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자, 2로 묶어서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되고 자, 더하기 1 빼기 1이지. 자, 그래서 2배에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시겠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주어진 포물선의 꼭지점이 1,3이야. 1,3. 자, 그래서 1,3인데 얘를 x축으로 p,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지. 자, 지금은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산수하듯이 그대로 더해주면 돼. 그래서 x좌표에 p를 더해주고 y좌표에 p 플러스 1을 더해주시면 되겠네. 자, 요게 이제 이동된 후에 꼭지점의 좌표지. 그리고 얘가 y좌표가 요게 이제 0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p는 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요런 평행 이동을 한대. 자, 이거 아까 초반에 소개했지? 요거 말 때 그대로 이해하면 돼. x에다 플러스 3, y에다 빼기 4 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그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평행 이동에 의하면 원을 지금 평행 이동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평행 이동 시키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a 값, b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네. 자, 먼저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지. x제곱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자,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자, 우변에 상수항 맞추시면은, 자, 여기 완전 제곱하는데 5가 쓰였으니까 이쪽에도 5가 들어가고, 좌변에 있던 a를 넘겨서, 자, 5-a. 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 시켜서 얘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어떤 평행이동? x축으로 3만큼. 자, 그러니까 x 글자 자리에 x 빼기 3을 넣으셔야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y 자리에 y 플러스 4를 넣으셔야 돼. 자,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뭐 얘는 이미 일치하고 있고 y 플러스 4가 들어가는데 빼기 1이니까 이제 y 플러스 3의 제곱이지. 그래서 b가 3이지. b가 3. 자, 그래서 이제 b가 3이라고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도 그렇고 대칭이동도 그렇고 이동시킨다고 해서 자,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원칙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원은 이제 우변의 숫자가 크기를 결정하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이 크기가 같으셔야 되겠네. 자, 우변의 숫자가 반지름 그 결정하니까. 자, 그래서 a가 이제 2가 돼야 되겠지. a가 2. 아시겠어? 자, 쉬는 시간.